작년에 국민연금이 231조를 벌었어요. 그 돈이 얼마나 컸냐면 2065년이면 바닥난다던 국민연금 고갈 시계를 무려 4년이나 뒤로 밀어버렸어요.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나를 살린 거예요.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나를 살렸다는 그 1458조라는 돈, 정작 여러분 통장엔 단 1원도 안 들어와요. 들어오기는커녕 내일 시장이 빠지면 그 돈은 소리 없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. 나를 살렸다면서 내 편은 아닌 돈. 사상 최대 1458조라는 숫자 뒤에 왜 이런 함정이 숨어 있는지 오늘 경제 팩트가 이 틈을 끝까지 파볼게요. 안녕하세요. 어려운 경제 뉴스를 여러분 지갑 지키는 행동으로 바꿔드리는 경제 팩트예요. 오늘은 누구나 보는 국민연금 사상 최대 뉴스를 한 겹 벗겨서 내 계좌 이야기로 바꿔드릴게요. 딱 세 가지만 가져가세요. 첫째, 적립금 1458조라는 숫자의 진짜 정체. 이게 왜 통장 현금이 아닌지예요. 둘째, 그래서 고갈 4년 연기라는 좋은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고요. 셋째, 이 뉴스를 잘못 믿으면 진짜 위험해지는 사람이 누구고, 그래서 내 계좌는 오늘 당장 뭘 점검해야 하는지까지요. 정보만 캐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손에 쥘 행동까지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가요.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을게요.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보고서를 냈어요.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2065년에서 2069년으로 4년 미뤄졌고 적자 전환 시점도 2048년에서 2050년으로 2년 늦춰졌다고요. 왜 미뤄졌을까요? 답은 하나예요. 작년에 너무 잘 벌어서요. 2025년 한 해 수익금이 231조 6천억 원, 수익률 18.82%였어요. 1988년 기금 설치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에요. 그래서 적립금이 2024년 말 1212조에서 2025년 말 1458조로 불었어요. 1년 만에 246조가 늘어난 거죠. 이 246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국민연금 가입자 2181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100만 원씩이에요. 가입자 한 명당 1100만 원짜리 통장이 1년 만에 새로 생긴 셈이죠.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안심이네가 자연스러워요. 그런데 바로 이 안심이네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. 그 246조가 진짜 손에 쥔 돈인지부터 따져볼게요. 1458조라고 하면 다들 국민연금 통장에 현금 1458조가 딱 꽂혀 있는 그림을 떠올리세요. 그런데 진짜 돈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. 이 1458조의 큰 몫은 현금이 아니에요. 들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지금 시장 가격으로 다시 매긴 평가액이에요. 작년 수익이 컸던 것도 국내 주식이 1년에 82% 올라서지 누가 현금을 새로 넣어준 게 아니에요. 이걸 아파트로 보면 딱 이래요. 제가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집값이 올라서 지금 8억이 됐어요. 그럼 제 순자산은 8억으로 잡히죠. 그런데 제가 진짜 8억을 번 걸까요? 아니에요. 그 집을 팔아서 손에 쥐기 전까지 그 3억은 그냥 호가판에 찍힌 숫자예요. 제 월급이 오른 것도 통장에 3억이 꽂힌 것도 아니에요. 팔아야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거예요. 국민연금도 똑같아요. 고갈이 4년 미뤄졌다는 좋은 소식의 진짜 정체는 돈을 더 많이 걷게 된 게 아니라 들고 있던 자산값이 올라서 장부에 찍힌 숫자가 커졌다는 거예요. 예정처도 분명히 짚었어요. 미래 수익률 전망이 좋아진 게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적립금 덩치가 커진 효과라고요. 8억짜리 호가가 출발점이 됐을 뿐 그 집을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서 그래도 숫자가 커진 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런데 평가액은 오를 때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. 시장이 빠지면 똑같이 줄어들어요. 이건 제 추측이 아니에요. 예정처 보고서에 적립금 추이가 그대로 나와요. 2021년 948조였던 적립금이 2022년엔 890조로 줄었어요. 1년 만에 58조가 사라진 거예요. 58조면 방금 본 1인당 1100만 원 기준으로 가입자 한 사람당 약 270만 원씩 통장에서 증발한 셈이에요. 그것도 한 해 만에요. 자, 여기서 질문 하나. 2022년에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안 걷었을까요? 아니에요. 그 해에도 직장인 월급에서 연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빠졌어요. 돈은 계속 들어왔어요. 그런데도 58조가 줄었어요. 왜요? 그해 코스피가 한 해에만 24.9% 빠졌거든요. 역대 5번째로 큰 낙폭이었어요. 들어온 보험료보다 자산 평가액이 쪼그라든 폭이 더 컸던 거예요. 아파트로 치면 8억 됐다고 좋아했는데 시장이 식으면서 6억으로 내려간 거랑 똑같아요.
내가 한 것도 없는데 호갑한 숫자가 알아서 줄어든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적립금 숫자는 시장이 오르면 부풀고 빠지면 꺼져요. 1458조 사상 최대 고갈 4년 연기는 지금 이 순간을 찍은 사진일 뿐이에요. 시장이 흔들리면 이 사진도 같이 흔들려요. 평가액이 출렁이는 이유가 주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환율도 몰래 한몫해요.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,500원을 넘나들 만큼 오르면 그 해외 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평가액이 같이 부풀어 올라요. 여기에 진짜 역설이 있어요. 고환율은 마트에서 장 보는 우리에겐 물가 부담이라 괴롭죠. 그런데 해외 자산을 잔뜩 든 국민연금 입장에선 평가액을 받쳐주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해요. 같은 환율인데 시민에겐 고통, 기금 장부엔 도움인 거예요. 그래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도 나섰어요. 외환당국과 65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왑을 맺고 환해지 비율을 15%로 올려서 최대 수십조 원대 달러 공급 효과로 환율을 떠받치는 소방수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. 노후 자금이 환율 안정 부담까지 떠안은 셈이죠. 핵심은 이거예요. 1458조라는 평가액은 주계도 환율에도 흔들리는 숫자예요. 두 개가 같이 받쳐줄 땐 커 보이지만 둘 중 하나만 꺾여도 그 숫자는 다시 줄어들어요. 통장 현금이라면 절대 안 일어날 일이죠. 그럼 고갈 4년 연기는 거짓말이냐? 아니에요. 그것도 공평하게 짚어야 해요. 좋은 건 분명히 좋아요. 적립금 덩치가 커졌으니 출발점이 높아진 거고 그건 진짜 의미가 있어요. 수십 년간 자산을 잘 굴려온 운용 실력이 쌓인 것도 사실이에요. 다만 이건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번 거에 가까워요. 8억 호가 덕에 한숨 돌린 거지 노후 자금 구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. 예정처도 같은 보고서에서 못을 박았어요. 재정 전망은 실제 수익률 경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기금이 줄어드는 국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하다고요. 공식 보고서가 직접 출렁일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에요.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국민연금이 작년에 벌었다는 지나간 과거형이에요. 그 평가액은 앞으로 시장 따라 출렁인다는 지금부터의 현재 진행형이고요. 시장은 늘 과거가 아니라 앞날을 보고 움직여요. 그러니 좋은 뉴스의 시점과 우리가 대비할 방향은 따로 떼어봐야 해요. 작년 성적표에 안심하는 거랑 앞으로 내 계좌를 지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. 자, 여기가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. 이 사실이 그래서 내 계좌에 뭘 바꾸냐는 거요. 숫자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죠. 먼저 진짜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짚을게요. 표면적으론 국민연금 이야기지만 이 뉴스에 진짜로 영향받는 숨은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. 바로 빚내서 주식 산 개인이에요. 지금 신용융자 장호,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돈이 5월 말에 사상 처음 38조를 넘었어요. 38조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에 맞먹는 규모예요. 그만큼의 빚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. 왜 위험하냐면요. 국민연금도 1458조로 튼튼하고 고갈도 미뤄졌으니 시장은 안전하다는 안심이 빚을 더 키우는 핑계가 되거든요. 그런데 그 1458조는 시장 빠지면 같이 꺼지는 평가액이라고 방금 봤잖아요. 아파트로 치면 이래요. 내 집이 8억 됐다고 그 호가만 믿고 집 담보로 또 대출받아 주식을 산 셈이에요. 그런데 집값이 7억으로만 내려와도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죠. 자산은 출렁여도 빚은 안 출렁이거든요. 그리고 B2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반대 매매예요.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해요. 신용으로 산 계좌는 담보 비율을 보통 140% 위로 유지해야 해요. 주가가 급락해 이 비율이 무너지면 추가 증거금을 못 낸 계좌는 이 영업일 뒤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려요. 즉 내가 버티고 싶어도 못 버텨요. 파는 시점을 증권사가 정하거든요. 그것도 시장이 제일 빠진 바닥 근처에서요. 2022년처럼 코스피가 24% 빠지는 국면이 오면 B2 계좌가 가장 먼저 쓸려나가는 이유가 이거예요. 그래서 신호별 행동 매뉴얼을 드릴게요. 먼저 이미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이에요. 1단계, 오늘 내 계좌의 신용미수,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끼었는지 확인하세요. 기준선을 드리면 전체 평가 금액의 30%를 넘으면 위험 구간이에요. 2단계, 빚 비중이 그 기준을 넘으면 시장이 평온한 지금 3번에 나눠 줄이세요. 신호 연동은 이래요. 코스피가 출렁이기 시작하면 빚부터 더 줄이고 평온하면 여유 있게 정리하는 거예요. 담보 비율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.
안심장치 하나. 빚 없는 내 돈으로 산 주식은 시장이 빠져도 팔지 말지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. 강제 청산이 없으니까요. 반대로 빚으로 산 주식은 증권사가 시점을 정해요. 이 차이가 폭락장에서 생존을 가르는 거예요. 다음은 아직 안 들어가신 분이에요. 지금 제일 위험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? 연금도 튼튼하고 코스피도 사상 최고니 늦기 전에 빚내서라도 들어가자는 마음이에요.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할 신호예요. 1단계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빚 없는 여윳돈으로만요. 2단계 한 번에 몰지 말고 최소 3번에 나눠 들어가세요. 적립금 신기록 같은 안심 뉴스가 쏟아질 때가 오히려 과열 구간일 수 있거든요. 안심 장치는 현금을 일부 쥐는 거예요. 다들 들어갈 때 같이 다 넣으면 정작 시장이 흔들려 기회가 와도 살 돈이 없어요. 현금을 쥐고 있으면 2022년 같은 하락이 위기가 아니라 싸게 담는 기회로 바뀌어요. 마지막으로 공통 점검 신호 하나. 앞으로 국민연금 적립금 또 사상 최대 뉴스가 나오면 그 숫자에 바로 안심하지 말고 이건 평가액이지 현금이 아니다를 먼저 떠올리세요. 그리고 딱 하나, 내 계좌에 감당 못할 빚이 끼었는지만 같이 보세요. 평가액은 출렁여도 빚은 안 출렁이거든요. 정리할게요. 오늘 가져가실 건 딱 3가지예요. 하나, 적립금 1458조는 통장 현금이 아니라 주가와 환율의 가치 출렁이는 평가액이에요. 실제로 2022년엔 보험료를 걷고도 코스피가 24% 빠지면서 1년 만에 58조가 줄었어요. 둘, 그래서 고갈 4년 연기는 분명 좋은 뉴스지만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시간을 번 거예요. 시장이 흔들리면 이 숫자도 같이 흔들린다는 걸 예정처도 직접 경고했고요. 셋, 이 안심을 비키우는 핑계로 쓰면 가장 위험해져요. B2 38조는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될 수 있거든요. 진짜 행동은 오늘 내 계좌의 빚 비중부터 확인하는 거예요. 30%가 기준선이에요. 나를 살렸다는 그 돈도 내 편은 아니에요. 좋은 뉴스일수록 한 겹 더 들여다보는 것, 그게 내 지갑을 지키는 진짜 시작이에요. 다음엔 7월부터 본격화될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내 계좌에 어떤 신호인지 들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